만약 여러분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머리 모양, 직업, 결혼 상대로, 심지어 울어야 할 타이밍까지 국가가 정해준다면 그곳에서 살 수 있겠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에게 너무도 낯설지만 동시에 같은 한반도 위에 존재하는 나라, 북한의 진짜 일상과 시스템을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인터넷 검색 몇 번으로는 절대 보이지 않는 통제와 선전 뒤에 가려진 삶의 풍경들이죠. 본격적인 이야기에 들어가기 전에 오늘 영상이 북한을 찬양하거나 공격하기 위한 콘텐츠가 아니라 사실을 바탕으로 우리 스스로 생각해보기 위한 기록이라는 점만 먼저 말씀드릴게요. 통제 사회에서 태어난 사람들의 시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루를 버텨내는 평범한 사람들의 삶, 이 두 가지를 함께 따라가다 보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일상이 얼마나 다른 의미로 보이는지 아마 느끼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이런 인문사회 이야기를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다음 영상을 준비하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2025년 우리가 잘 몰랐던 북한의 실제 모습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 그 아이의 삶은 이미 어느 정도 배치가 끝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나라에는 집안 배경에 따라 사람을 분류하는 일종의 신분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부모와 조부모가 어떤 일을 했는지, 정권에 어떤 태도를 보여왔는지에 따라 아이가 받을 수 있는 교육, 배치될 직장, 살게 될 지역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보통 노력하면 올라갈 수 있다고 믿는 계단 자체가 애초에 설계부터 다르게 돼 있는 거죠. 학교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국어, 수학, 과학 같은 과목을 배우는 동시에 매일같이 지도자와 체제의 위대함을 반복해서 주입받습니다. 교과서, 텔레비전, 라디오, 신문까지 모든 정보 채널이 한 방향으로만 열려 있다 보니 남한이라는 나라가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보는 세계 지도에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단 하나의 조선만 표시돼 있으니까요. 성인이 되어도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일정한 나이가 되면 본인의 희망과 상관없이 국가가 정한 직장으로 배치됩니다. 공장, 농장, 광산, 군부대의 배치표는 개인의 꿈보다는 충성도와 출신 배경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퇴사하고 이직하겠다는 말을 꺼낼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상급 기관의 허락과 뇌물이 따라붙지 않으면 배정된 자리를 떠나는 것 자체가 문제 행동이 되어버리니까요. 임금은 상식 밖으로 났습니다. 일반 노동자는 몇 달러 수준, 교사이사처럼 전문직이라고 해도 우리가 예상하는 월급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럼에도 사회가 돌아가는 이유는 사람들이 월급이 아니라 배급으로 사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무상주택, 쌀과 식용유, 전기, 공교육과 병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최소한의 틀 안에서 모두가 비슷한 수준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이 배급 시스템이 흔들리는 순간 사람들은 비공식 시장인 장마당으로 내몰립니다. 거기서야 비로소 다양한 물건을 볼 수 있지만 가격은 배급소보다 훨씬 비쌉니다. 공식과 비공식, 통제와 생존 사이를 줄타기하며 하루를 버티는 것, 그것이 많은 북한 주민들의 실제 일상입니다. 북한 사람들의 일상에서 가장 놀라운 지점은 없는 것들의 목록입니다. 세계 어디를 가도 보이는 코카콜라, 세계 어디를 가도 만날 수 있는 패스트푸드 체인, 스마트폰과 노트북, 편의점에서 쉽게 사는 생리대나 콘돔 같은 위생피 명품들. 이런 것들이 북한에서는 대부분 교과서나 다른 사람 입을 통해 간접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간혹 코카콜라를 흉내낸 탄산음료, 햄버거를 따라 만든 샌드위치가 있긴 하지만 품질, 브랜드 경험은 완전히 다릅니다. 중요한 건 맛의 차이가 아니라 외부 문화를 통제하기 위해 흉내만 내는 구조가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옷차림에서도 나타납니다. 청바지, 특히 파란 청바지는 오랫동안 자본주의 상징으로 금지됐던 탓에 지금도 길거리에서 보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입는 옷은 제복, 셔츠, 단색 치마, 전통 의상처럼 눈에 크게 띄지 않는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튀는 옷차림은 단순한 개성이 아니라 위험 신호로 해석될 수도 있으니까요. 여성들의 경우 불편함은 더 커집니다. 국가 산업이 군수중공업 중심으로 돌아가는 탓에 일회용 생리대나 탐폰 같은 생활 필수품 생산은 뒷순위로 밀려 있습니다. 일부 제품은 암시장에서 비싼 값에 거래되지만 일반 가정이 매달 부담하기엔 너무 큰 비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성들이 여전히 헝겊을 빨아 재사용하는 과거 방식으로 생리를 해결해야 합니다. 출산과 피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노동력을 늘리려는 국가 정책 때문에 현대적 피임 도구는 널리 보급되지 않고 콘돔의 존재조차 모르는 채 살아가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사랑과 결혼도 개인의 선택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결혼 정년기는 남녀 모두 20대 초반, 30살이 넘도록 미혼이면 주변에서 이상하게 보는 분위기입니다. 성분이 좋은 집안끼리 맺어지는 것이 당연한 순리처럼 여겨지기 때문에 서열이 다른 사람들끼리의 결혼은 애초에 성립되기 어렵습니다.
이혼율이 낮은 이유도 행복한 결혼이 많아서라기보다는 헤어지는 것 자체가 사회적으로 허용되지 않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연애 관계에서도 여성이 의견을 내기보다는 남성이 고백하고 남성이 결혼 날짜를 정하는 전통적 성 역할이 강하게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는 선택지 원하는 옷을 입고 먹고 싶은 걸 골라 먹고 연애와 결혼 시기를 스스로 정하며 피임 계획을 세우는 것, 이곳에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사치가 될 수 있다는 사실. 그 차이가 바로 통제사회가 개인에게서 가장 먼저 빼앗아 가는 것이 무엇인지 조용히 보여줍니다. 북한 전체를 어둡고 가난한 나라로만 떠올리기 쉽지만 수도 평양만큼은 전혀 다른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 도시는 말 그대로 선전용 쇼윈도입니다. 정치적으로 검증된 사람들만이 평양 시민이 될 수 있고 깔끔한 아파트와 넓은 도로, 웅장한 건물들은 국가가 보여주고 싶어하는 북한의 얼굴을 담당하고 있죠. 하늘로 뾰족하게 솟은 류경호텔, 파리 개선문보다 더 크다고 자랑하는 개선문, 거대한 주체 사상탑, 10만 명 이상을 수용하는 능라도 경기장. 이 건물들은 경제적 효율이라기보다 체제의 위용과 상징성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세워졌습니다. 지하철역 역시 마치 궁전처럼 꾸며져 있습니다. 깊게 파내려간 승강장에는 샹들리에와 대리석 기둥이 늘어서 있고 벽에는 선전 벽화가 가득합니다.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 평양을 하나의 거대한 무대 세트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하지만 무대가 화려하다고 해서 그 위를 지나는 사람들이 모두 여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아침 6시면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혁명가요가 알람시계를 대신하고 사람들은 비슷한 차림으로 일터와 학교로 향합니다. 대중교통은 늘 붐비고 지하철과 버스, 전차 안에는 피곤한 표정과 무표정 사이에 서 있는 사람들이 빽빽하게 서 있습니다. 자동차가 많지 않다 보니 넓은 도로는 상대적으로 한산하지만 그 빈자리를 여성 교통정리요원들이 채웁니다. 군복을 연상시키는 파란 제복과 흰 장화, 일정한 키와 나이, 단정한 외모까지 조건으로 관리되는 이들은 실질적인 교통정리 역할과 동시에 도시의 장식이자 선전용 이미지로도 소비됩니다. 도시의 표정이 가장 크게 바뀌는 순간은 축제의 날입니다. 김일성 생일로 기념되는 태양절에는 전국에서 사람들이 모여들고 광장에서는 특유의 집단 무용과 퍼레이드가 펼쳐집니다. 수만 명이 동시에 카드 섹션을 펼쳐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만드는 집단 공연, 수천 화분의 꽃으로 지도와 구호를 그려내는 꽃축제, 수만 명이 참여하는 아리랑 공연까지. 이 장면들은 그 자체로 압도적인 스케일을 자랑하지만 동시에 개인의 자리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을 남깁니다. 한편 음식 문화는 우리에게도 친숙합니다. 여름에 시원한 육수와 메밀면이 어우러진 냉면, 숯불 위에 올린 양념 불고기, 명절과 잔치를 장식하는 떡. 재료와 조리법은 남과 북이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이 음식들을 어떤 날, 어떤 상황에 먹을 수 있는가는 경제 사정과 배급 상황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는 추억에 맞은 음식이, 또 다른 이에게는 1년에 한 번 구경하기도 힘든 특별한 날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곳. 그곳이 바로 지금의 북한입니다. 북한을 이야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는 역시 군사력입니다. 여러 차례 진행된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소식은 국제 뉴스를 통해 우리에게 익숙해졌지만 그 이면에는 평범한 시민들의 삶이 군사국가 속에서 어떻게 재편되는지가 자리합니다. 이 나라에서 군 복무는 한 사람의 인생에서 매우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남성은 10년 안팎, 과거에는 13년에 이르는 복무 기간을 보내야 했고 여성도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군 입대 전부터 학교에서 행군, 제식, 사격 훈련을 배우고 졸업 전에는 집중 군사훈련을 거치며 사실상 준군인으로 성장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병력은 정규군, 예비군, 민병대를 모두 합치면 수백만에 이르고 인구 대비 비율로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남한과의 대립은 때로는 매우 기묘한 형태를 띠기도 합니다. 국경 근처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를 통해 서로의 체제를 선전하고 상대를 비난하는 방송을 틀어대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음악과 뉴스, 다른 한쪽에서는 혁명가와 구호가 끊임없이 흘러나옵니다. 긴장 완화를 위해 남한 가수가 평양 무대에 서기도 했지만 객석에 앉은 지도층의 굳은 표정은 그 무대가 가진 미묘한 공기를 그대로 드러냅니다. 때로는 USB와 전단지를 담은 풍선이 북쪽으로 날아가고 반대로 쓰레기를 담은 풍선이 남쪽으로 내려오는 모습도 뉴스에 등장합니다. 전쟁의 방식이 총과 포를 넘어 정보와 심리 전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외국인이 이런 나라를 여행하는 것은 가능할까요? 의외로 답은 가능하다입니다. 다만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북한 여행은 철저히 패키지 투어로만 운영되며 개별 자유여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평양과 일부 지정된 도시, 명승지만 방문할 수 있고 모든 일정은 현지 가이드 2명과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혼자 호텔 주변을 산책하거나 주민이 이용하는 시장에 들어가 보는 것조차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광객용 상점,
관광객용 식당, 관광객용 버스, 우리가 보는 북한의 풍경은 철저히 연출된 동선 안에서만 허용됩니다. 여행 비용 역시 적지 않습니다. 항공료, 숙박, 식사, 이동, 안내 비용을 모두 합치면 45일 일정에 수백만 원이 들어가고 인터넷 접속을 위한 외국인용 심카드는 매우 비싼 가격에 소량의 데이터만 제공합니다. 그럼에도 일부 여행자들은 이곳을 찾습니다. 철저히 통제된 틀 안에서라도 지도 위에서만 보던 나라가 실제 어떤 분위기인지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서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는 것은 언제나 보여 주기로 결정된 장면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것. 그게 이 나라를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태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태어나자마자 인생이 어느 정도 정해지는 사회, 선택지가 줄어든 일상, 화려한 수도와 그 이면의 어둠, 군사력과 심리전이 일상이 된 나라, 그리고 외부인에게 철저히 연출된 여행지로서의 북한을 살펴봤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자면 극도로 통제된 공간 안에서도 결국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사실일지도 모릅니다. 북한을 둘러싼 뉴스는 언제나 정치, 핵, 미사일, 협상 같은 단어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지만 그 뉴스 한 줄 뒤에는 아침 6시 스피커 소리에 맞춰 눈을 뜨는 학생, 전기가 들어오는 시간을 기다리며 공부하는 아이, 장마당에서 오늘 저녁 반찬거리를 흥정하는 부모, 헝겊을 개어가며 생리를 버티는 여성, 평양거리에서 수신호를 보내는 교통요원, 그리고 축제날 카드판을 들고 서 있는 수만 명의 얼굴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이해하려고 할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단순한 흑백 논리입니다. 완전히 악하다거나 완전히 신비롭다는 식의 감상은 결국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현실을 지워버립니다. 체제와 권력을 비판하는 것과 그 안에 갇힌 사람들의 삶을 함께 들여다보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긴 시간을 함께한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장면이 가장 강하게 남으셨나요? 태어나는 순간 이미 정해진 인생의 레일, 밤하늘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도시의 불빛, 수만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 집단 공연, 아니면 자유롭게 여행할 수 없는 나라의 관광 패키지일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더 깊은 이야기를 준비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이 내용이 의미 있다고 느껴지셨다면 주변에 한 번쯤 공유해 주세요. 우리가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이웃을 이해하려는 작은 관심들이 모여 언젠가 이 땅의 미래를 바꾸는 시선이 될지도 모르니까요.